안녕하십니까, 전우성입니다.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후보지 마감일이 10월 29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공모 마감 후 시장 가격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 서울시 6대 규제 완화책 적용해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죠. 9월 23일부터 10월 29일 후보지 공모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공모 신청을 하면은 12월 달 정도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후보지가 12월 달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발표된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 통보를 하는 게 12월입니다. 자, 민간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저번 영상 때 권리 산정 기준일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발표한 재개발구역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투기 방지 대책에 있어서 후보지 선정 전, 후보지 선정 후, 공모 공고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따라서 공모일 전에는 차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공모일 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지 선정 후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후에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공모일 전 허가 신축행위는 비경제적 행위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따가 표로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정리를 끝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세히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 신규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바로 앞에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부동산 공급권과 기존 부동산 공급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규 부동산 공급권에 대해서는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6대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오세훈표 재개발 후보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 전과 후보지 선정 후로 되는데, 후보지 선정 전에는 공모 공고일 이후, 아까 방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등 신축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고,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제한과 매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 이사대책을 준용하는 것을 가정하에 두 개의 정책을 표로 한 방에 정리를 하면, 자, 정리.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과 민간 재개발, 오세훈표 923 대책의 신규 부동산에 대한 우선 공급권에 대한 것을 한 방에 표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021년 2월 4일과 2021년 9월 23일을 대책 발표일이라고 하고요. 대책 발표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있고, 후보지 선정권자가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신축 빌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우선 공급권이 있냐. 대책 발표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을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 계약 체결을 하고
지구 지정 전에 준공이 돼야 되겠죠.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준공이 돼야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다 엔드 조건이에요. 대책 발표일 전 건축 허가 엔드, 후보지 발표일 일전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지구 지정 전 소유권 이전을 하면 우선 공급권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는 곳이 제가 매일 강조를 하는 한강변 중에서도 자양동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잘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아까 앞서서 다시 한번 보면 후보지 발표 전 분양 계약만 체결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참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법의 문구가 어떻게 변경되고 확정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법이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은 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할 때 계약만 체결하고 나니까는 계약서는 그냥 우리가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요. 돈이 꼭 왔다 갔다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약서만 써도 계약이에요. 사실은 돈을 안 줘도 계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후보지 발표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서는 날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는 날짜를 자기 맘대로 막 조정을 해가지고 법을 피해갔어요. 그래서 급기야 법은 어떻게 문구가 수정이 되냐면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주택건설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해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앞서서 대책에 있어서는 그냥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돼요. 계약금을 납부하라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법들이 어떻게 될지 법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계약만 체결해도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거는 자, 재개발 후보지 확정 지역이 있을 거고 재개발 후보지 탈락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정이 된 염리 5구역과 탈락이 된 원효로 1가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한번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다운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리 5구역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요, 염리 5구역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이 됐어요. 언제 됐느냐? 2020년 작년 10월 20일 날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이 됐습니다. 염리동 81번지 일대인데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도가 염리 5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 10월 20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염리 5구역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나오느냐? 1년 있다 나옵니다. 제가 저번 권리산정 기준일 영상에서 금호 21구역에 대해서도 1년 있다가 건축허가 제한하고 1년 있다가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2018년 12월 13일 날 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하고 그 안에 충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2020년 3월 12일 날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날 건축허가 제한이 된 염리 5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1년 10월 21일 정확하게 1년이 지나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해갖고 서울시 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년 있다가 권리 산정 기준이 나왔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1차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물론 공모 공고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원칙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제한을 한 다음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나서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게 통상적인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대책 발표일 전에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제한을 먼저 시키고 1년 있다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게 나왔던 사례들을 본다면 지구 지정 전에 우리가 준공이 된 다음에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염리 5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지역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리 5구역 굉장히 이 건축 허가를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2020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재개발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그냥 지분 쪼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남동 가보십시오. 분리다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짓지도 않고 분리다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축을 해야지만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는 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신축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미리 새가지고 신축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냥 재개발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염리 5구역 실거래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건축허가 제한이 되기 전에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에 대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에 대해서 거래 금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4억대예요. 대부분이 4억대. 근데 건축허가 제한이 된 다음에 실거래가를 봤더니 자, 2020년 10월 21일부터 올해까지에 대한 금액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7억, 6억 5천, 거의 다 7억에 넘게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이 되면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원효로 1가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탈락한 지역입니다. 이 모양은 다른데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 신청 전에는 금액들이 대부분이 4억, 3억, 4억이었어요. 3억, 4억이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국회 본회의가 의결되고 그리고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 24곳 중 개발사업 후보지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거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우리가 한번 원효로에 대한 거래 금액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7억이 다 넘어가요. 거의 8억에 육박을 합니다. 탈락이 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건축허가 제한이 돼도 올라가고 탈락이 되더라도 앞으로 1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훨씬 더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일 기준, 매수 타이밍, 대책 발표를 하고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공모를 하겠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후보지가 돼서 건축허가 제한이 되던 후보지가 탈락이 되던 이 대책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계속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감은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액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딜레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확정이 되든 떨어지든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발표 전에 탈락이 돼도 가격이 오르고 확정이 돼도 가격이 오릅니다. 왜? 대책 발표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한 번만 발표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한 지역들은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딜레마 존이 끝나면 바로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태까지 실거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추하는 지역이 한강변이고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